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명일 교수입니다. 어,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가요? 수업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처음이죠? 네네. 그, 이제 저희 비대면 수업이 약간 무기한 이렇게 연장되면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인사드려야겠다. 앞으로는 이제 영상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 저도 이거는 처음이어서 유능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냥 귀엽게 봐주십시오. 예. 예. 처음 수업하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많이 못했지만, 어쨌든, 어, 그 초반 설명도 못 드렸죠. 오리엔테이션도 제대로 못 해드렸고, 바로 과제 들어갔었는데,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어, 또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살다 보면은 위기라는 것도 있는데, 어, 그런 위기들을 또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때, 뭐, 저희 심리학 용어로는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또 성장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만들어 가길 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제가 준비해 놨는데, 한번 보고,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다 아는 노래겠지만, 가사를 조금 더 이번에 염두를 하면서, 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BTS 노래입니다. And I still want you. 외로움이 가득. 예, 여러분, 잘 감상하셨나요? 네. 네. 어, 저 영상으로 인사드리지만 그 영상에서 하는 수업은 교재 외에 혹은 뭐 교재를 중심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제가 또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걸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게 이제 또 수업 영상을 공부하신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가와도 관련이 좀뭐 나올 수도 있죠. 그 아니 BTS의 영혼의 그 영혼의 지도 최근 것도 그렇고 앨범명이 굉장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영혼의 지도 아, 그 영혼의 지도를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 길 갈 때 지도가 없으면 길을 못 찾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내비겠죠. 영혼이 나가야 할 그 방향의 지도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앨범 이름도 거의 뭐 이제 팝 아트 수준으로 이제 BTS는 그렇게 가고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요 노래를 전하지 못한 진심, 요 노래 가사를 조금 우리가 상기해 볼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어, 그 성격 장애에 관련된 뭐 영화든 가사든 많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한번 차후에 이게 배우면서 어떤 성격 장애가 특징적인 게 많고 그다음 어떤 게 조금 섞였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주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섞인 걸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이 앨범에 보니까 페르소나라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지도가 원래 그 융심리학자 유명하죠. 우리가 영성 쪽에서 프로이트 제자이기도 하지만 영성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약간 자아초월적인 그런 공부를 이론을 많이 내셨던 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BTS가 보니까 뭐 페르소나라든가 뭐 이런 그런 제목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이나 뭐 모래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사실 그런 게 이제 성격장애 주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죠. 네. 모래성, 뭐 가면, 페르소나.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성격 장애라고 하면 어, 그죠? 부적응 상태로 사실 이걸 모르는 거죠. 본인은 그게 이제 적응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터득한 건데,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이제 엄밀하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적응적인 그때를 이렇게 우리가 막 성격장애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네, 여러분들 이제 좀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청소년기, 약간 이게 20대죠. 20대부터 이제 성인기 때 발현이 되어서 물론 이제 좀 청소년기 저학년 때 이렇게 품행장애라고 하는 것에서 연결돼서 뭐 반사회로 간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보편적인 거는 청소년기 후반 20대나 성인기 때 발현이 되어서 이게 이제 고착화돼서 이제 쭉 가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그것이 적응적이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격 장애가 아니라.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대인 관계라든가 살아가는 방식을 성인기에도 동시에 쓴다. 그럴 때 이제 성격 장애로 갈 수가 있고 부적응적인 양식인데 어렸을 때 하던 방식을 내면아이라고도 합니다. 내면아이의 방식을 그대로 이제 쓰게 되죠. 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성격이라. 근데 제가 PT는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여기 컴퓨터 좀 명료하게 안 보여도 PT 거를 올린 자료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을 불행하게 만든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교재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리포트랑 소감문 정말 다들 이렇게 쓰셔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좀 많이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참 또 애써서 공부하고 자기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자기도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솔직한 표현들이 참 와닿았고 그래서 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격 장애가 아닐 수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진솔한 거. 아까 BTS 노래에서 가면을 쓰고 널 만나러 간다고 하죠. 가면을 쓰고 널 만나러 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이제 성격 장애냐 이제 아니냐에 이제 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교재가 여러분들 그 상담 심리 수업이 아니라 이상 심리 수업이라는 얘기예요. 이상 심리 중에서도 우리가 성격 장애만 확실히 좀 제대로 좀 배우자. 왜 그러냐면 워낙 이거는 평생 많이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성격 장애를 여러분들 치료하는 목적의 수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의 목적은 성격 장애가 무엇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하고 알고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수업이라는 것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초점은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유도프스키 박사님도 이야기하시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뭐 정신과든 아니면 심리학자든 우리 상담 심리학자든 전문가들도 성격 장애인 분들을 그래도 그 많은 임상 훈련이 있지 않은 이상은 치료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걸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뭐 치료로 갈 수 있게 뭐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 목적으로 수업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알겠지만 사실은 그게 보통은 그분들의 성격을 더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뭐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장면에서도 어려운데 일상 장면에서는 그거는 그분들의 성격을 더 고착화시키고 또 나오지만 보통 이렇게 착취를 당하게 되고 혹은 그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더 이렇게 성격을 고착화시키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을 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혹은 지혜롭게 지혜를 키우고 잘 아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서 보면 20페이지, 21페이지에 이렇게 모래사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모래사광 얘기가 나왔는데 그 21페이지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본인이 자기 것도 개선해 나가면 좋고 우리가 무조건 성격 장애라고 진단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내가 성격 장애 A군의 좀 그런 요소가 있다, 혹은 내가 B군의 요소가 있다, 혹은 나는 조금 C군의 요소가 있다, 이 정도 통찰을 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자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요소가 조금 있다, 나한테 혹은 내 주변에 누구한테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진실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다 그 사람 문제야. 이게 이 얘기는 내 문제나 혹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괜찮은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야 하고, 그리고 그 21페이지에도 그 중간 정도에 나와 있지만 이런 그 치명적 결함이죠. 성격적 결함, 이거는 저절로 교정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절로 교정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겠죠. 뭐 심한 교통사고든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사람이 좀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임사체험, 제가 이제 발가심리학 가르치고 있는데 임사체험 같은 거 한다든가, 근사체험이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든가, 뭐 스크루지 영감 그 동화 같은 거 있죠. 스크루지 영감 죽을 뻔하다가 꿈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돌아왔더니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건 가능한데 대다수는 저절로 교정되지 않는다는 걸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정말 자유롭다는 걸 느끼고 평화롭다는 걸 느끼는 것하고 정말 내가 자유나 평화를 그 감정을 느끼고 경험을 아는 것과 그걸 그냥 단어로 아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 시간, 뭐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고백하지만 뭐 저 역시도 계속 앞으로 제가 이제 산업광고심리학과 이제 상담 전임 교수로 있지만 저도 그간의 훈련을 많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뭐 오랫동안 당연히 훈련을 했을 테고 전문가라 해서 또 훈련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제가 뭐 훌륭한 성인들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해서 뭐 그 정도 안 되겠지만 계속 이게 노력을 하는 거죠. 저 역시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값비싼 대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에 뭐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죠? 남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높은 비용 구조적 상담을 받든 어떤 고통스러운, 왜 고통스럽냐면,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아까 그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가면을 쓰고 나간다고 했는데, 나한테 그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그리고 내 친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마주하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것을 마주하려고 노력하고 해나갈 때
점점점 그게 더 자유와 평화를 내가 그 자유와 평화가 내 마음속에서 커져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격장애 대다수인 분들이 다른 복합적인 우울, 불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신병리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통스러운 거를 대하고 내가 개선하고 노력해 나갈 때 내 마음 안에서 자유와 평화가 커진다면 사실 우울이나 불안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정신병리적인 문제 직접적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내가 자유와 평화를 마음속에서 느낀다면 저절로 사라지는 병리 현상들이 있죠. 원리가 예. 좀 이해가 되시죠? 혹시라도 조금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학습 Q&A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재에서는 아마 31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31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DSM-5, DSM-4나 DSM-5나 변경된 기준이 없습니다. 성격장애 기준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1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도 2가지 이상이 해당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1번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하고 2번과 3번과 4번이 해당해야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인지나 사고방식이 이제 좀 왜곡되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 뭐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악의로 받아들인다든가 뭐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호의를 뭐 의심한다든가. 의심해야 할 때는 의심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진짜 사기꾼 같은 사람이 막 무슨 뭐 돈 구워달라고 한다. 그 의심해 봐야 알고 정상적인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에서 과도하게 벗어나게 인지 왜곡이 일어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서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반응은 우리가 정당한 상황에서 화가 나는 상황인 겁니다. 정당한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것. 정말 친구가 나를 뭐 배신했다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뭐 정당한 상황에서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친구랑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나를 막 뒷담화를 하고 다녔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메뉴를 시켰는데 뭐 자기도 짬뽕 먹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짬뽕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먹어야 할란가 그래서 먼저 짬뽕 먹으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메뉴를 시켰는데 뭐 나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고 시켰다라든가 뭐 예를 들면 사소한 건데 거기에 너무 과하게 완전 토라져서 뭐 말도 안 한다거나 뭐 절규한다든가 분노를 가진다든가 이해되시죠? 불안정성, 정서 반응의 강도 이해되셨죠?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과하게 낸다든가 불안정하다든가 불안정성은 이게 기복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대인관계 기능. 대인관계 기능은 뭐 이게 이제 뭐 대인관계 그렇죠. 보통은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 이게 뭐 대인관계를 꼭 겉으로 잘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대인관계가 무너지죠. 충동 조절 안 되는 특징들이 있고요. 근데 물론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해당하면 된다. 네. 행동 방식이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다. 네. 그렇겠죠? 융통성 경직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삶의 영역이라는데 예를 들면 뭐 직장이겠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기능 저하, 고통, 보통 직장 같은 데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은 뭐 가족에서 가족 내에서 막 서로 이 고통을 주고받는 그래요. 근데 이제 행동 양식이 좀 장기간이 한다는데 청소년기 그죠? 말이 청소년기인데 18세라는데 보통 어쨌든 20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20대 때 보통 발현이 되어서 발현이 20대 때 발현된 어째 보편적으로 제가 우선 첫 시간이니까 설명드립니다. 20대 때 발현이 돼서 그걸 자기가 통찰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이제 고착화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혹은 고착되거나 강화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수업하는 여러분들 지금 20대 때니까 지금 잘 우리가 이 수업을 잘 해두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보통 20대 때 발현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잘 이렇게 점검을 해두셨다가 아, 행복한 삶으로 같이 나아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5번 내용은 없는데 교재는 5번이 있죠. 뭐 다른 의학적 설명, 어떤 뇌손상, 다른 정신 장애와는 그런 걸로 설명이 안 되어야 한다는데 그 5번 내용은 모든 정신병리의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PT에는 생략이 되었는데 5번은 어쨌든 그런 뭐 뇌 문제라든가 어떤 다른 정신적 상태로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는 공통 기준이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위명들이 이렇게 있죠. 네, 네. 그래서 크게 이제 A형, A군, B군, 이제 C군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전에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점검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아무래도 이건 이제 의심이 있거나 아무튼 어떤 사고의 왜곡이 A군 같은 건 좀 많죠. 사고의 왜곡, 뭐 편집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열형도 아무튼 사고의 왜곡이 많고 분열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 혼자 이렇게 내면으로 이렇게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렇죠. 분열성은 아무래도 이제 기이한 사고니까 비구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한번 했죠. 그러면 또 계속 해 나가고 시군은 아무래도 막 이렇게 불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불안 때문에 이제 강박도 생기고 의존하게 되고 뭐 회피하게 되고 그렇죠. 주된 핵심 감정이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21페이지 그렇죠. 여기도 설명을 좀 드렸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시면 26페이지도 있죠. 내용이 26페이지 그 26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예 시간 한번 확인하느라고 26페이지에 이 성격결함이 사소하지 않은 악영향을 일으킨다. 네 번째 줄부터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사소하지 않은 악영향, 어떤 물질적인 계산할 수 없는 손실, 뭐 도박, 탕진, 횡령, 뭐 가혹행위, 뭐 회사 파산, 뭐 마약, 뭐 하여튼 그래요. 예, 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물질적 손해. 왜냐면 예를 들어 공급횡령 같은 거 우리가 정상인들이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려서도 심장이 벌렁거려서라도 못하지 않을까요? 공급횡령 하려면 심장이 벌렁거리거나 해도 잠을 못 잘 것 같은.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잠을 잘 잔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을 하고 하면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울이든 불안이든 기본적으로 그런 괴로운 감정들을 따라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분들이 피상적으로 느끼죠. 뭐 가혹행위, 뭐 요양 간호사로부터 가혹행위 당하거나 뭐 아이들을 학대한 뉴스에서 보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요즘 뉴스는 짤막하게 어떤 코로나 같은 경우 현황만 보시고 계속 많이는 보지 마십시오. 예. 현황 정도만
정신 건강이 문제니까. 어쨌든 그 뉴스에서 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범죄든 뭐 여러 가지 주체하는 것들이 이제 대다수는 이제 성격 장애인데, 이제 그 치료적 장면에서는 그 성격 장애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금 얘기했듯이 청소년기 이후에 형성된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때,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럴 때 어머니 아버지의 그 따뜻한 양육, 애정, 뭐 누가 이것을 바탕으로 했다면 당연히 그들이 얼마나 많이 결핍되었을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은. 그들의 그 결핍의 문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런 문제, 그런 증상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물론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 성격 장애인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그 증상이 있거나 확정이 됐는데도 뭐 이렇게 자가격리 수칙을 못 지켜서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뉴스에서는 뭐 고발 조치한다고도 나오고, 또 우리나라 확 퍼지기 이전에 그 신땡땡에서 그분이 이제 막 확 퍼뜨리고 다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젊은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가 그 코로나가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은 보통 뭐 이게 뭐 감기처럼 뭐 약 안 먹고도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노년층이나 혹은 타인 혹은 내 가족 혹은 내 직장 혹은 뭐 교회든 뭐 절이든 거기에 오는 신도들의 입장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안녕을 생각한다면, 내가 증상이 있다면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 욕구나 자기 어떤 이득, 자기 목적만 생각해서 돌아다니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성격 장애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뭐 파산 문제, 가혹행위 문제, 공급맹령 문제, 여러 가지 타인에게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26페이지 표 1-1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그 정도만 되는 분들은 보면 이렇게 그래도 조금 마음 공부를 이렇게 혹은 이렇게 상담 쪽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 문제가 조금 있나, 혹은 하도 주변에서 뭐 상담 받아봐라 문제가 있다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인식을 조금 가지시는 성격 장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정도만 돼도 조금 뭔가 의식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정말 또 치료로 연결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예. 인식도 극소수지만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조금 받아들이는 분들도 제가 봤다라는 거. 근데 그분들이 치료 장면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아주 물론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 분석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계셨죠. 예. 그 상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변화하기를 원치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이제 치료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다 보통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고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거나 뭐 조작하거나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격 그 양상이 쉽게 교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리 우리 많은 그 책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교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 보통 성격장애가 이렇게 발현돼서 10년, 20년, 30년, 40년 누적되어 온 거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어려움들은 뭐 손상 같은 게 생기면 금방 회복되죠. 뭐 감기가 됐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몇십 년을 내가 알아온 병이다. 그러니까 조현병 같은 경우도 5년을 넘기면, 5년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성화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발현했을 때 1년, 2년,
이건 어떻게 보면 암과 그러면 비슷한 거네요. 암도 1기, 2기, 3기, 4기 있듯이 초기 발병했을 때의 치료가 완치율, 예후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격장애는 보통 발현을 해서 자기 그 인식을 못하고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된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1, 2, 3번에 많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정신병리를 두고 봤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재에서 가장 치료가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이제 반사회적 성격장애 아니 뭐 예를 들면 경계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렇게 시간이 들면서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나마 좀 호전이 된다 뭐 이렇게 경계선 정도 그런 좀 배우면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7페이지에 27페이지 중하단에 그 중요한 특징들이 나와 있죠. 그 성격장애인 분들은 그 번호가 1번에서 12번까지 중요한 민감성, 성실함, 뭐 감정이입, 뭐 책임감, 정직함, 신뢰성, 겸손함, 공손함, 친절함, 관대함. 물론 이거에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거의 다 이렇게 좀 뭉쳐져 있죠. 양심이나 감정임이나 관대함, 공손함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뭉쳐져 있죠. 따로 떨어져 있는 감정은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가 타인에 대한 그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그 얘기는 이제 민감성이 좋은 거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친밀함도 겪을 수 있고 친절함도 베풀 수 있고 관대함도 우리가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정이입이 되어야 안 되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건 의무적인 거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닌 거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한다거나 봉사활동이 어떤 목적에 의한 거야. 뭐 봉사활동을 하면 내 승진해 좋아 뭐 점수를 맞아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에 의한 것이 이제 그 성격장애의 특징인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또 신뢰로울 수 있어야 하고 믿을만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그 사람 참 믿을만해. 이런 인식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믿을만해.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페이지에 보시면 그 클로닝거의 어떤 성숙한 인격의 차원이라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격장애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혹은 성숙해지면 우리가 그 정신병리에서 겪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거를 이걸 고쳐야지 사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나쁜 습관이 있으면 이걸 고쳐야지 라기보다는 여러분 내면에 다 그 긍정적인 그 충만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개발하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먼지를 털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현명하고 자기 수용적인 특징이 있죠. 현명하다는 얘기는 지혜와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병리에 안 빠져드실 가능성이 큽니다. 성격장애도 아니 성격장애인 분들이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기 죄송한데 어렵죠. 그러니까 현명하다는 얘기는 지혜로운 건데 지혜는 바로 이 인간적 성숙과 성장과 관련된 겁니다.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사람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도 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지혜를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뭐 협동성이라고 나왔는데 공감적인 방식, 동정이 있는 거, 이타주의적인 거 그렇죠. 여러분도 보시면 이게 왜 같이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타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치면 이타성은 있는데 타인을 돕는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너무 이렇게 침해하게 되죠. 내가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혹은 너무 과하게 도와주니까 내가 좀 부담스럽거나 뭐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게 약간 좀
좀 흔한 말로 뭐 오지랖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이 있고 따뜻하고 좋은데 지혜가 없으면 이제 오지랖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타주의는 너무 좋은 건데 그래서 지혜도 앞에서 얘기한 지혜도 필요한 거죠. 지혜롭게 돕는 것. 우리가 돕는다고 도왔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그 사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되고 의도치 않게 잘못 도와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혜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저기 세 번째 영적인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성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병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영성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추구할수록 성격 장애가 되는 거고 비물질적인 즉 영성적인 내 영혼의 성장. 아까 우리가 영혼의 지도였는데 BTS 노래 다시 한번 나오는데 영혼의 지도 너무 제목만 들어도 BTS가 왜 이렇게 좋은 가수 그냥 이제 아트가 됐죠. 아트. 예. 영혼의 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영혼이 성장하는 것 자기가 그런 영혼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성숙한 인격의 차원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제 1장을 이렇게 제가 설명한다고 해도 이렇게 벌써